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6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 말 정치 변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서유럽 각국 중 첫 번째로 영국이 중앙 집권을 달성하고 프랑스와 백년 전쟁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노르만 왕조 이전, 즉 중세 전기까지의 영국 역사를 중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면서 영국 역사에서 대왕 칭호를 받고 있는 알프레드 대왕과 크누트 대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영국은 긴 역사 속에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네 구성국이 연합해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던 브리튼 섬은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기원전 6000년경의 대륙과 분리되었는데 브리튼 섬의 대표적인 선사 유적으로는 세계적 선돌 기념물인 스톤헨지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켈트족의 일파인 브리튼인이 철기를 가지고 유럽 중부에서 영국 해협을 건너와 정착해 살았고 또 브리튼인과 같이 켈트족에 속하는 픽트인과 게일인, 스코트인도 브리튼 섬의 북서 지역과 아일랜드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두 켈트족에 속하는 픽트인과 게일인, 스코트인의 기원이나 발전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픽트인들은 스코틀랜드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픽트라는 말은 얼굴에 문신이나 색을 새겨 넣었다는 의미라고 하며 10세기경 이후에는 스코트인에 동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토착민인 두 번째 게일인은 갈리아인을 뜻하는데 세 번째 종족인 스코트인의 스코트라는 말도 라틴어로 갈리아인이라는 뜻으로 스코틀랜드의 게일인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게일인과 스코트인이 같은 계열이라는 학설도 있고 다른 계열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스코트인이 바로 잉글랜드인과 구별되는 스코틀랜드인의 전신입니다. 이후 로마 지배기는 제1차 삼도 정치로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55년과 그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브리튼을 침공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갈리아 원정 중이던 카이사르는 브리튼인들이 갈리아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핑계로 브리튼을 침공했다가 항복만 받고 철수하게 되는데 약 100년이 지난 서기 43년 4만 대군을 파병한 클라우디우스 1세 때 브리튼은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고 브리튼인이 살고 있다고 브리타니아로 불리면서 로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장악한 로마가 스코틀랜드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황제 이름을 딴 하드리아누스 성벽과 안토니누스 성벽도 싸우면서 켈트계 픽트족 등과 장시간 싸웠지만 그들의 강한 저항에 밀려 북쪽 스코틀랜드 점령에 성공하지 못하고 성벽을 경계로 켈트계와 대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 불리는 로마 제국 전성기에 들어가면서 로마는 브리튼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브리튼 점령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통치로 인해 초기 브리튼의 여자 영웅으로 추앙받는 부디카의 항전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브리튼의 토착 신앙을 단합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전파도 이루어지는 등 평화적인 정책으로 브리튼을 통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받은 브리튼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크게 반발하지 않으면서 건축술 등 선진적인 로마 문화를 수용했는데 이 시기에 형성된 로만 브리튼 문화는 영국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약 400년간 이어져 오던 로마 제국의 브리타니아 지배가 끝난 것은 군인 황제들의 내전으로 로마가 혼란에 빠지면서입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를 원주지로 하는 훈족도 이동해 오고 또 훈족에 쫓겨 로마 영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게르만족을 막아내느라 브리튼 섬에 대한 로마 지배력은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자 브리튼 섬 동쪽의 북해 쪽에서는 게르만 해적이 쳐들어오고 잉글랜드 북쪽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방면에서는 픽트인과 스코트인이 로마가 건설했던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우회해서 잉글랜드로 남하해왔으며 북서쪽에서는 아일랜드 해적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브리튼에 주둔하던 로마 군단이 게르만족과의 전투를 위해 브리튼 섬을 떠나 있었는데 이민족 공격을 당한 로마화된 브리튼인들은 로마 군단에 급히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는 로마 중흥을 위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등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고 이미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로마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죽음으로
395년에는 동서로마로 완전 분열되면서 더욱 쇠약해지고 있어서 브리튼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호노리우스 황제 때인 410년에 브리튼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보내면서 브리튼에서 완전 철수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브리튼인들은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게르만 용병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게르만족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이 북독일과 덴마크 지역에서 대거 이동해와서 아예 브리튼인들을 몰아내고 잉글랜드를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잉글랜드를 뺏긴 켈트계 브리튼인들은 웨일스와 코널로 밀려났고, 일부는 프랑스 브레타뉴와 스페인 갈리시아 등지까지 이동해가게 됩니다. 로마 지배기 이후에 이어진 앵글로색슨 왕조부터 영국의 중세시대가 시작됩니다. 로마가 철수한 5세기부터 노르만 왕조가 세워지는 11세기까지를 앵글로색슨 왕조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는 앵글로색슨 왕조뿐만 아니라 바이킹 대인족에 의한 덴마크 왕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세계가 결합된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가 생겨날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시대인데, 이 시대의 줄거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앵글로색슨 왕조 시대의 5가지 핵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리튼인을 몰아낸 앵글로색슨족에 의해 앵글로색슨 7왕국이 건설된다는 것. 두 번째는 브리튼을 쳐들어온 대인족 바이킹들을 몰아내고 사실상 앵글로색슨 왕국을 통일한 사람이 웨식스의 알프레드 국왕이라는 것. 세 번째는 7왕국을 완전히 통일하여 잉글랜드 최초 국왕이 되는 사람이 에설스텐이라는 것. 네 번째는 11세기 초에 다시 바이킹 세력이 잉글랜드를 차지하면서 덴마크 왕조가 생겨났고, 바로 크누트 대왕에 의해 강력한 북해 제국이 형성된다는 것. 마지막 5번째는 크누트 대왕 죽음 이후에 앵글로색슨 왕조가 복귀하지만 참회왕 에드워드가 후계 없이 사망하면서 앵글로색슨 왕조가 끝나고 노르만 왕조로 바뀐다는 것으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게르만족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앵글족과 색슨족 주트족이 켈트계 브리튼인을 몰아내고 잉글랜드의 주인이 되면서 5세기에는 앵글로색슨 7왕국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중 잉글랜드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했던 앵글족은 노선부리아, 머시아, 이스트 앵글리아를 세웠고, 색슨족이 웨식스와 서식스, 에식스를 세웠으며 주트족이 캠트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잉글랜드를 장악한 앵글로색슨 7왕국들은 동맹과 정복을 통해 끊임없는 주도권 다툼을 벌였는데, 9세기 초에 최종적으로 7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가던 국가는 웨식스였습니다. 하지만 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 덴마크인의 조상인 대인족 바이킹들이 브리튼 섬을 공격해오게 됩니다. 대인족들은 노르드 신앙 등 독자적 문화를 지니고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남부 등지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역사 기록은 부족하지만 북유럽 측의 전설이나 서사시 등에 의하면 바이킹의 군주 라그나르가 노선부리아 왕인 엘라 2세에 패배하여 뱀굴에 던져져서 죽었고, 라그나르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대인족의 침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65년에 시작된 대인족의 침략을 흔히 이교도 대군세라고 하는데, 바이킹들은 이스트 앵글리아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노선부리아, 머시아, 웨식스 등을 공격해왔고, 이스트 앵글리아, 노선부리아, 머시아를 차례차례 멸망시키게 됩니다. 당시 앵글로색슨 왕국의 최강자인 웨식스는 돈을 바치면서 대인족을 무마하는 방법까지 쓸 정도로 힘들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대인족의 계속된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던 웨식스군이 878년 5월 에딩턴 전투에서 대인인을 기적적으로 격파하게 되는데, 그 웨식스의 왕이 바로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막내였던 알프레드 왕자는 3명의 형들이 모두 전사하면서 871년에 웨식스 국왕으로 즉위했는데, 이미 병합해 있던 서식스와 에식스 왕국 외에도 잉글랜드 북부를 정복하고 여러 차례 바이킹을 격파하면서 런던도 탈환하게 됩니다. 에딩턴 전투 이후인 886년에는 대인족 출신으로 동앵글리아 국왕이 된 구스룸과 공식적 평화협약인 웨드모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항복 조건으로 웨식스에서의 대인인 철수와 함께 구스럼에게 세례를 받게 한 후 두 사람은 잉글랜드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즉 런던에서 템즈강을 따라 체스터까지 대략적인 선을 그어서 북동부 지역은 대인족 구스럼이 다스리고 남동부 지역은 웨식스의 알프레드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 협약으로 공식화된 대인인의 거주지를 대인노라 하는데, 대인인들은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 설치된 대인로에서 자신들만의 법률과 관습을 지키면서 생활해가게 됩니다. 또한 알프레드 대왕은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군대 개편과 함께 주요 전략지의 요새 도시도 건설했으며, 바이킹에 의해 수도원들이 파괴되면서 사라져버린 학문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학자들도 초빙하게 됩니다. 아울러 라틴어로 쓰여진 책들을 고대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젊은이들이 글을 배우도록 했으며, 앵글로색슨인의 역사를 기록한 앵글로색슨 연대기도 편찬하게 합니다. 이 알프레드 대왕은 덴마크 왕과 노르웨이 왕을 겸했던 크누트 대왕을 제외하면 영국 역사상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는 유일한 인물로, 오늘날 영국 잉글랜드의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생겨나게 했다는 특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평화협약 이후에도 계속 침략해오는 바이킹들을 물리치면서 잉글랜드의 완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뒤를 이은 데에드워드는 머시아와 동앵글리아 정복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알프레드 대왕의 손자인 에설스테는 7왕국을 완전 통일하여 927년에는 기존의 웨식스 왕국이라는 국호를 잉글랜드 왕국으로 변경하면서 웨식스 마지막 국왕이자 최초의 잉글랜드 국왕이 됩니다. 하지만 11세기 초에는 다시 바이킹 세력이 침입해왔고, 외교적인 방법과 대인 겔트라 부르는 세금을 걷어 바이킹을 무마하던 에설레드 2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에설레드의 아들 에드먼드 2세였습니다. 에드먼드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덴마크 왕자 크누트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20대의 나이였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지녔다는 에드먼드 2세는 크누트의 공격을 여러 차례 격퇴하면서 용맹왕 에드먼드라 불리울 정도로 알프레드 대왕 다음가는 전사국왕으로 평가받지만, 에선던 전투에서 크누트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결국 에드먼드와 크누트는 잉글랜드를 분할 통치한다는 것, 그리고 누가 먼저 죽든지 상관없이 한 명이 먼저 죽으면 이후에 남은 사람이 잉글랜드 전 영역의 통치권을 가진다는 평화협약을 맺게 됩니다. 협약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16년 11월 30일에 전투 중에 입은 부상 때문인지 야사에 기록된 것처럼 암살에 의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대 중반 젊은 나이의 에드먼드 2세는 재위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국가중개사를 결정하던 영국의 위턴 회의는 이미 영국 내에서 권력을 장악한 크누트를 영국 국왕으로 선택하면서 잉글랜드에서 바이킹에 의한 대인 왕조 즉 덴마크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동생 하라리세의 죽음으로 1018년에 덴마크 국왕 자리에도 오른 크누트 대왕은 노르웨이 국왕까지 겸하면서 북해를 내로하여 잉글랜드와 덴마크 노르웨이에 걸친 엄청난 북해 제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1015년 여름, 1만 명이 넘는 대군을 바이킹 선박 200척에 싣고 잉글랜드를 처음 정복하러 올 때의 크누트는 20대의 젊은 덴마크 왕자였는데, 계속된 전투에서 결국 용맹왕 에드먼드 2세를 패퇴시키고 잉글랜드 국왕 자리에 오른 초기에는 반대파들을 제거하면서 강권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귀족 땅을 몰수하여 덴마크계 귀족들에게 분배하였고, 전국적으로 과중한 세금을 수탈하여 덴마크로 실어보내기도 했지만, 잉글랜드에서 자신의 입지가 안정된 이후에는 바이킹의 약탈로 파괴된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에는 11조를 제도하면서 잉글랜드 교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크누트 대왕이 20년간 잉글랜드 국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동안 수시로 쳐들어오던 바이킹 해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잉글랜드를 확실하게 방어했으며, 덴마크인뿐 아니라 잉글랜드인도 관리로 등용하고 덴마크 문자와 앵글로색슨 문자의 병용 등 잉글랜드인과 덴마크인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문화융합을 위해 노력하여 백성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국왕이 신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 유명한 일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크누트 대왕은 바이킹 출신이지만 영국인들의 정치관이나 사회제도에 큰 영향을 끼친 현명한 군주로 평가받고 있으며,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덴마크 출신의 영국왕이 된 유일한 인물로 엄청난 군사적 성취와 뛰어난 외교술, 남다른 통치 능력을 지닌 위대한 국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라고도 부르는 대단했던 북해 제국도 크누트 대왕이 1035년 40대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 다툼이 일어나 세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크누트 대왕은 노르망디의 엠마 여왕과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엠마는 바이킹으로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롤로의 증손녀로 노르망디 공 리샤르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잉글랜드와의 동맹을 원하는 오빠 리샤르 2세 뜻에 따라 잉글랜드 국왕 에설레드 2세와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는 참여왕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에설레드 2세가 사망하면서 엠마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전처 소생인 용맹왕 에드먼드 2세가 잉글랜드 국왕에 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에드먼드가 7개월 만에 사망하고 크누트 대왕이 잉글랜드 국왕이 되어 자신에게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자 에설레드 2세의 소생인 엠마의 아들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엠마는 또다시 정략적 의미로 크누트 대왕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크누트 대왕 입장에서는 노르망디 공작의 누이자 잉글랜드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엠마와의 결혼을 원했고, 실제 잉글랜드를 통치하기 위해 교회 협력도 필요한 크누트에게는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고 잉글랜드 여왕으로 정식대관한 엠마와의 결혼 생활은 잉글랜드를 통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크누트 대왕이 죽으면서 잉글랜드와 덴마크, 노르웨이 왕위 계승 문제는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고, 결국 북해 제국은 세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중에 잉글랜드에서도 크누트 대왕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덴마크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앵글로색슨계가 잠시 복귀하는데, 1042년 왕위에 오른 사람은 에설레드 2세와 엠마의 아들인 참여왕 에드워드였습니다. 웨식스 가문의 에드워드가 즉위하면서 앵글로색슨 왕조가 복귀했지만 정치에 무관심하고 신앙생활에만 치중해서 참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에드워드가 1066년에 후계 없이 사망하여 왕통이 끊어지면서 잉글랜드 왕위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 이어졌고, 엠마의 조카 손자였던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잉글랜드로 들어와 노르만 왕조를 열면서 로마가 철수한 5세기부터 이어진 앵글로색슨 왕조는 결국 1066년에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중세말 중앙집권 국가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정보광 윌리엄에 의해 탄생한 노르만 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